자, 대단한 두 번째 삼각함수로 들어갑니다. 120쪽입니다. 자, 삼각함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일반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일반각. 일반각이 뭐였니?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X축 양의 방향을 뭘로 잡고 시초선을 잡고, 그치? 또 다른 반직선이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하잖아, 그치? 그 회전하는 반직선을 뭐라 불렀어? 동경이라고 불렀지. 그 동경과 시초선을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회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때? 각의 크기는 크게 만들어낼 수 있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마다 각은 무한히 커질 테니까. 그리고 회전하다 보니까 어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도 생기지. 그래서 이쪽 방향을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불렀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쪽으로 세타만큼 움직이면 플러스 세타, 이쪽으로 세타만큼 움직이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동경과 시초선 이루는 각이 세타면 이 각을 세타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사실은. 왜? 한 바퀴 돌아서 더 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360도 더하기 세타일 수도 있는 거야. 두 바퀴 돌아서 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또는 반대 방향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세타만큼 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는 세타 하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저 각을 어떻게 나타내? 일반각으로서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세타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치? 얘는 정수. 양의 정수라면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n바퀴 돈 거고요. 음의 정수라면 시계 방향으로 n바퀴 돌아간 거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더하기 세타만큼 간 거다. 이거를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360가 결국 얼마야? 2파이잖아. 2파이 한 바퀴가. 그래서 호도법 표현하면 2n파이 플러스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둘 다 일반각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각의 크기가 무한히 확장될 수도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 4를 가진 각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묘 1번 동경의 위치야. 결국은 어때? 하나의 동경이 나타나는 각의 크기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어떻게 한다? 여러 각들을 주면서 그들의 동경 위치를 비교했을 때 동경 일치하는 걸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 1번에 나오고 있겠군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30도의 동경의 위치와 같은 각을 물었습니다. 30도와 동경 위치와 같은 거 돌려보는 거겠죠. 그러면 벌써 자, 그려봐야지. 시초선을 잡아놓고 마이너스 300도는 어디니? 마이너스 이쪽이죠. 이쪽 방향으로 300도야. 그러면 90도, 180도, 210도 이게 마이너스 170도라고요. 맞지? 그러면 300도 가려면 어떤다? 30도만큼 더 가겠죠. 이쪽 방향 30도만큼 더 가겠죠. 맞지? 이게 마이너스 300도야. 근데 플러스 30도의 동경 어디 있어? 여기잖아. 같아 안 같아? 똑같지? 얘는 60도의 동경 맞지? 이게 마이너스 30도야. 됐지? 240도는 어디야? 90도, 180도, 270도잖아. 240도는 다시 플러스 30도 가겠죠. 이쪽으로 30도만 더 가야 되겠죠. 이게 240도. 마이너스 240도. 자, 420도는요? 양수니까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 360도에다가 60도 더 가야 되니까 여기 되겠네. 60도. 따라서 30도 동경 달라. 750도는요? 두 바퀴 돌면 720도 한 바퀴, 두 바퀴. 720도에서 30도 더 가면 750도. 아하, 내가 30도와 동경이 일치하겠구나. 그러니까 직접 돌려보시면 돼요. 맞지? 방향 잘 보시고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잘 보시면서 몇 바퀴 돌려놓고 나머지 부분만 정확하게 따져주시면 되겠다. 그게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된 문제가 674번 문제잖아. 그치? 둘 다 같은 원리로 따져주시면 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봐야 될 거 4분면의 위치야. 자,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일반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4분면의 위치야. 각이 위치하는 4분면. 자, 세타가 1,4분면의 각이라는 얘기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따라서 0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 이걸 여기라 표현 안 하잖아. 이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이잖아. 여기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1,4분면의 각은 그들 둘 사이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 4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다. 마찬가지로 3, 4분면, 4, 4분면의 각을 다 표현할 수 있겠네. 됐지? 어느 4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일반 각으로서 이 부등식을 표현해 주셔야겠다. 어디로 볼까? 678번 볼게요.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4분면에 있는 각이냐라고 묻는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니까 세타 어떻게 표현해야 돼? 3, 4분면의 각이야.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아야 돼.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60분법으로 우리가 나타내려면 반드시 도라는 단위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도라는 단위가 없으면 뭐가 되니? 라디안이죠. 라디안은 단위를 생략하고 쓰니까 270이었으면 270 라디안이야. 엄청나게 큰 각이라고요. 선생님들이 선생에서 저것 때문에 안 썼다고 깎으면 할 말 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라디안에는 반드시 단위 빼고 쓰고요. 어떻게 보면 아니라면 반드시 도를 표현해 주셔야 돼. 평소에 연습할 때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알겠니? 개트지 받지 말고요. 자, 어쨌든 세타가 3, 4분면의 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3분의 세타는 거 양변을 물론 나눠. 3은 나누겠죠. 그러면 3분의 세타는 3 나누면 12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60도 12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90도로 쓸 수 있겠다. 자, 이때 n은 뭐야? 정수지. 정수기 때문에 적당한 정수를 넣어가면서 이놈이 위치하는 4분면을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정수니까 정수의 개수는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은 정수 다 넣을 필요 없죠. 어차피 한 바퀴 회전하면 그 다음 계속 같은 위치에서 포개질 테니까. 맞지? 한 바퀴만 채워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정수를 넣을 때 굳이 음의 정수를 넣을 필요는 없는 거야. 어차피 돌고 돌 거니까. 계산하기 편한 0부터 양의 정수를 찾아 넣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자, 0을 넣을게요. 0 넣으면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요.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어요. 됐지? 다음 정수 1 넣으면 120도가 60, 180도보다 크고 210도만 작아요. 180보다는 크고 210도보다는 작아요. 2 넣으면요 300도보다는 크고 330번 작아요. 270이니까 300도는 여기, 330도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 넣으면요 360 더하기 60이니까 그대로 20도. 3 넣으면요 360 더하기 60이니까 그대로 포개지죠.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네. 한 바퀴 채웠으니까 끝. 따라서 몇 4분면?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위치한다. 그치? 이거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주어진 각을 4분면으로 4분면 위치에 따라서 부등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때 정수는 0부터 차례대로 넣어보면서 한 바퀴 돌 때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4번까지죠. 자, 이거는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신용으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문제. 기억나요? 자, 동경의 위치 관계. 쓰려니까 막상 귀찮네. 제 그림 있잖아, 그치? 왜? 화려하지. 자, 첫 번째가 뭐야?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일치한다. 그럼 두 동경이 포개지는 거는 두 각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왜?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치? 두 각이 같다고 할 수 없어. 따라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어떡하니? 둘의 차이가 한 바퀴나 두 바퀴나 세 바퀴 또는 0바퀴 나는 거지. 둘의 차이가 2n파이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몇 바퀴다. 그런 얘기지. 2n파이는 360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됐지? 그러니까 둘의 한 바퀴 차이라면 둘을 뺀 게 얼마야? 2n, 2파이. 둘이 두 바퀴 차이면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4파이, 두 바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야? EM파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차가 몇 바퀴다. 동경이 포개져 있으면 1차원. 두 번째는 동경이 원점의 대칭이다. 다른 표현이 뭐야? 동경이 원점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은 반대다. 같은 표현이야. 원점 대칭이다.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자, 그러면 어때? 두 동경은 차이가 몇 바퀴 하고도 몇 바퀴 차이 나니? 반 바퀴도 차이 나지. 둘을 빼면 몇 바퀴 하고도 반 바퀴. 반 바퀴는 얼마야? 파이지? 한 바퀴 반 차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반 차일 수도 있고 또는 반 바퀴 차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2n 파이 몇 바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더하기 반 바퀴 파이 또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반 바퀴 180도. 자, 세 번째 일치 관계는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 자, 하나는 위로 플러스 알파만큼, 밑으로는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만큼 하는 거지. 밑으로 방향이 반대니까. 둘을 합치면 뭐가 되니? 이렇게 되지. 오케이.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제 빼는 게 아니고 둘을 합쳤을 때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합쳐지면 사라지겠죠, 그렇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합쳤을 때 얼마 된다? 2n 파이가 된다.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때도 어때? 둘을 합쳤을 때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2n 파이가 될 거고, 이 뭐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잖아, 그렇지? 합치면 더하기 세타 빼기 세타 사라지면서 2분의 파이가 2배 되니까 얼마야? 파이가 되겠네. 따라서 2n 파이 더하기 파이를 표현할 수 있다. 방학 때 했을 거 생각하면 대충 하고 있는데 처음 안 되나? 봐봐, 두 각이 x축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자, 이 각을 세타라고 그러면 이 각은 얼마야? 마이너스 세타죠.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 알파라는 각은 2n 파이하고 더하기 세타인 거고, 이게 베타면은 베타라는 각은 2n2 파이 빼기 세타잖아, 그렇지? 그럼 둘을 합치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사라지면서 2파이 9파이 정수로 나오겠죠. n1 더하기 n2 하면은 새로운 정수 n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치면은 2n파입니다. 쓸 수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 자, 알파는 2n파이 더하기 또 얼마?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도 그럼 마이너스 세타지 반대니까 이런 기준으로. 그러면 베타는 역시 2n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반대 방향으로 세타니까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2분의 파이 온 다음에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럼 둘을 더하면 또 어떻게 되나?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사라지니까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지? 세 번째는 어디 대칭이야? y는 x의 대칭이야. 그럼 알파는 2n1 파이 더하기, 자, yx는 몇 도? 45도. 이만큼은 45도 4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만큼 더간 다음에 더하기 세타. 베타는 2n2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더간 다음에 반대로 세타, 마이너스 세타지. 역시 둘을 더하면 사라지고 결국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얼마야? 2분의 파이가 되겠다. 이게 yx의 대칭이야. 자, 왜 옷을 두 동경이 일치해. 이게 쉽지? 한 각에서 다른 각을 빼면 몇 바퀴 차이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2n 파이 몇 바퀴 2n 파이 맞니? 두 동경이 어때? 일직선이고 방향이 반대야. 또는 원점 대칭이야. 그럼 둘을 빼면 어떻게 돼? 반 바퀴 몇 바퀴 반 차이지, 그렇지? 그럼 2n 파이 더하기 반 바퀴니까 파이 뺀 게 그래야. 일치나 반대 방향에 있을 때는 차를 구하는 거야. 차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또는 한 바퀴 반, 두 바퀴 반, 세 바퀴 반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두 동경이 어디 대칭? x축의 대칭이야. 맞니? 그럼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럼 둘은 어디 돼? 더해야겠죠. 더하면 2n 파이. 맞지? 두 동경이 어디 대칭이면? y축 대칭이면. 여기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잖아. 더하면
더하면 2배. 맞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됐으니까 더하면 2분의 파이 2배니까 얼마야? 파이지. 2n 파이 더하기 파이. 자, 45도 4분의 파이야. y는 x의 대칭이면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야. 더하면 사라지고 더하면 4분의 파이가 몇 개? 2개. 2분의 파이. 따라서 둘이 더하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같이 이미지화 시켜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우리가 정리하기 수월할 겁니다. 자,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때? 끝나는 거야. 이것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식 만들어서 푸는 것밖에 없어요. 문장 볼게요. 608번. 세타는 681번 뭐야? 미안. 81번. 세타는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을 때 세타와 7세타의 동격이 일치한다면, 자, 동격이 일치하면 어떻게 돼? 둘을 뺀 게 몇 바퀴? 2n파이지. 오케이.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얼마나? 2n파이. 그럼 6세타가 2n파이라는 얘기지. 됐죠? 그럼 세타는 6분의 2n파이니까 3분의 n파이가 되겠네. 자, n을 정수 집어넣으면 되겠죠? 정수 적당히 집어넣어서 이 사이에 들어가게 하면 되냐? 뭘 집어넣어야 되니? 3 집어넣으면 파이니까 그보다 커야 되니까 얘네다 뭘 집어넣어야 돼? 4를 집어넣으면 3분의 4파이가 답이 되겠네. 그치? (684번) 세타가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사이일 때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의 대칭이라며. 원점 대칭이라고. 반대 방향이 있다고. 둘을 뺀 게 몇 바퀴 반 차이지. 오케이. 둘을 뺀 게 한 개 몇 바퀴 반? 2n 파이 더하기 파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4세타가 2n 파이 더하기 파이이고 세타는 4분의 2n 파이 2분의 n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얘네가 적당한 정수를 때려넣었을 때 저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러면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아니 파이 안 되죠. 그쵸? 얘는 1을 넣어야 돼. 그렇지. 1을 넣으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몇 파이? 5파이니까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2파이보다는 작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위치 관계에 대해서 정리만 딱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잠탱이들 이제 한 번 더 소리 들려 같잖아. 그 어떻게 해? 자, 그 다음에 계속이야. 유형 4번에서 687번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의 대칭이라고. X축이 여기잖아. 대칭이면 둘을 합친 게 뭐야? 2n파이였죠. 오케이. 2세타와 3세타를 합친 게 2n파이가 되는 거였어요. 5세타가 2n파이. 세타는 5분의 2n파이. 자, L에다 적당한 정수를 집어넣어서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0과 파이 사이 있으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0파이니까 안 되고요. 1 집어넣으면 5분의 6파이. 괜찮아. 2 집어넣으면 5분의 4파이. 역시 파이보다 넣으면 괜찮지. 3 넣으면 안 되겠네. 얘 두 개가 모두 되겠다. 모든 세타 값의 합은 5분의 6파이. 끝. 이번에는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이면 둘을 더한 게 2n파이 더하기 파이. 맞지? 응. 따라서 세타 더하기 5세타 한 게 2n파이 플러스 파이. 6세타가 넣으니까 세타는 6분의 2n파이 3분의 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적당한 점수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들어가는 숫자 1 집어넣으면 안 돼. 2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안 돼. 3 집어넣으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오케이. 6분의 7파이. 괜찮네. 4 집어넣으면 6분의 8파이 6분의 9파이 2분의 3파이니까 안 돼. 그치? 오케이. 이거 기억하. 조금만 만들어주면 말이죠. 둘을 더한 게 세타 더하기 2세타가 yx 4분의 파이 더한 게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호조법입니다.
호도법에서의 세타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어? 자, 세타는 기억하셔야 되네. 반지름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일 때 그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R분의 L로 정의된 거였죠. 기억하셔요.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 세타는 부채꼴의 지름에 대한 반지름이 B가 되겠지. 반지름에 대한 지름이 B가 되겠지. R분의 L을 우리가 그 중심각으로 표현하기로 한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야. 됐지? 단위는 뭐고요? 라디안인데 보통 생각하고 안 쓰지. 그치? 자, 세타는 R분의 L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60부분과 호도법으로 이제 각의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180도가 바로 뭡니까?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값들을 환산해 주시면 되겠죠. 맞니? 그럼 어떻게?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죠. 양변을 180도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맞니? 그래서 기준이 되는 너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웬만한 특수각은 이거 금방 나오잖아. 그치? 60도는 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90도는 얘 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수각들은 바로바로 구할 수 있고요. 특수각 아닌 것들도 얘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가의 표현 바꾸는 것들이 밑에 나왔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야. 방금 여기 세타 라디안은 R분의 L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호의 길이 L은 R이 곱해지면 되겠죠. R 세타라는 공식이 있죠. 이때 세타는 뭡니까? 라디안일 때 이 공식을 써야 된다. 그치? 몇 도로 주어지면 라디안을 바꾼 다음에 이 공식을 써야 돼. L은 R 세타. 자,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S는 얼마분의 2분의 1 R 제곱 세타 였고, 여기서 R 세타를 L로 바꾸면 2분의 1 R이라는 공식으로 쓰면 상관없는 거였죠. 자, 공식을 알면 이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중심각이 뭐일 때? 라디안일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 그럼 이 공식들만 차근차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문제들이야. 힘든 거 없습니다. 몇 개만 보자. 한 두 개만. 700번. 오른쪽 그림 같은 두 부채꼴에 대하여 700번 아니고 702번 하자. 교과서마다 다 나와 있는 문제야. 8문제. 자동차에 장착된 와이퍼를 작동했더니 자 어떻게 되니? 이렇게 회전하면서 중심각이 얼마만큼? 5분의 4파이 라디안만큼 회전하면서 이렇게 유창을 닦더라는 얘기야. 근데 다 닦이는 게 아니고 어디만큼 닦이는 거야? 고무판의 길이만큼만 닦이는 거지. 여기서 B까지만 닦이는 거야. 그지? 고무가 여기서 B까지 붙었기 때문에 유창이 닦이는 거는 고무가 있는 이 부분만 닦이는 거겠죠. 어디? 요만큼만 닦이는 거죠. 이 닦은 유리창의 넓이니까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요만큼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큰 부채꼴의 넓이는 자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얘기였으니까 호의 길을 모르니까 이거 쓸게. 자,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반지름 얼마야? 50 세타는 얼마? 5분의 4 파이 라디안 여기 작은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이건 얼마야? 10이지 10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 파이가 되겠습니다.
함부로 계산하지 말고요. 공통에서 묻는 게 편하죠.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얼마? 5분의 2파이를 묶어내면 50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이 되겠네. 됐지? 50의 제곱 2,500 빼기 10의 제곱 100 얼마? 2,400 5, 4, 20, 5, 8, 40 480 곱하기니까 96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입체도형 부채꼴 나오죠? 오케이. 706번 볼게. 자, 모선의 길이가 6,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뿔 모양의 곡갈 모자다. 이 곡갈 모자를 펼쳤을 때 건널비는, 자 조심하세요. 위에 있는 문제는 뭐야? 원뿔의 건널비지. 원뿔의 건널비를 펼치면 뭐가 되니? 옆면에 이런 부채꼴이 되는 거고, 그치? 여기 뭐가 붙어 있어? 밑면인 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원뿔의 건널비는 얘랑 다 더해야겠죠. 비슷해 보이지만 이 원뿔 모양의 곡갈 모자를 펼쳤을 때 건널비는, 자 펼치면 뭐가 됩니까? 이거지? 원뿔 모자라고 그랬잖아. 모자 이게 막혀있니 안 막혀있니? 이렇게 띄고 쓰고 있을까 이렇게? 아니잖아. 이렇게 쓰려면 막 뚫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건널비는 부채꼴 넓이만 구하는 문제라고요. 두 개 구분하셔야지 이거는 상식에 비춰야 되는 거죠, 그치? 이건 뭐 상식도 없는 놈이야. 6이야. 어떻게 할 건데? 필요 없지만 있어야겠지. 왜? 이거 반대로 줬잖아. 올라가라고. 2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 원의 둘레 길이랑 뭐랑 일치하니? 호의 길이랑 어때? 똑같죠. 그치? 말면 그대로 이거 원 모양대로 말릴 테니까. 둘레 길이 얼마야? 4파이니까 호의 길이 얼마나 되게? 4파이지. 오케이. 그래서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됐지만 호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R L 12라고 보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유형 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에서 넓이의 최대, 반대로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 길이의 최소. 왜 이렇게 그래?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 길이의 최소. 이거 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봐봐. 안 힘드니까 그 찾는 요령을 봐.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제일 큰 거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둘레 길이란 건 뭐야?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의 길이 3개를 더한 게 둘레 길이지. 2R 더하기 L이 8로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것을 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더 길게 한다면 호의 길이를 줄여야겠죠. 합쳐서 8이 정해져 있으니까. 반지름 길이를 더 짧게 한다면 호의 길이는 더 늘어나야겠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부채꼴에 따라서 넓이도 달라질 테니까 어느 게 제일 크냐 이거야. 그럼 그때 중심각은 얼마가 되냐 이거야. 어떻게 되니? 여기에 주어질 때 넓이가 최대니까 넓이 S는 2분의 1 RL이잖아. 그치? 얘의 뭘 찾는 거야? 최대를 찾는 거야.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식을 2차에 대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2분의 1 R L 대신에 뭘 쓴다? 8-2R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한 문제든 2차식으로 표현되면 2차 함수 보고 전체 수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 맞네?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이 되는 거고, 반대로 바꾸면 마이너스 2L 제곱. 그럼 최소값은 위로 블록하니까 최대값은 R이 얼마일 때? 2일 때 얼마야? 최대값은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R이 2일 때라는 얘기는 R에 2치 넣으면 4, L은 얼마일 때? R이 2고 L이 4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4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풀이는 뭘 이용할 수 있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죠. 왜? 합과 곱의 최대 최소면 되니까. 계산해서 산술기하 쓰면 2R 더하기 L은 2루트 둘이 못 빼주니까 2RL 되겠죠.
됐니? 얘 대신에 뭘 쓴다? 8을 쓰고 계산할게. 2 나누면 4. 양변 제곱하면 16은 제곱하니까 2r이 되는 거야. 그럼 r은 얼마다? 8이 이거 크고 나왔죠, 그쵸? r는 8 이하가 되겠죠. 따라서 r의 최대값은 얼마야? 8. 그럼 넓이는 2분의 1 r이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 되니? 4가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럼 그때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는 산술기하에서 최대 최소는 뭐가 성립할 때야? 등호가 성립할 때지. 등호는 언제? 얘랑 같을 때. 2r과 l이 같을 때. 합쳐서 8이니까 2r 더하기보다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지. 그러면 r은 2, l은 4일 때 넓이는 최대값이 4가 됩니다. 어때? 똑같이 나옵니다. 산술기 합평균을 써도 좋고 1차식, 2차식에 대입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어도 좋아요. 어쨌든 결론 똑같을 거야. 그럼 봐봐. 이 경우든 중심각은 얼마 되니? 아까 세타는 뭐분의 뭐라 써? r분의 1로 정의됐죠? r분의 1이니까 얼마야? 2라디안일 때야.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될 때는 중심각이 얼마일 때야? 2라디안일 때야. 자, 2라디안이 얼마쯤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기존 역시 뭐야? 넣은 거야. 파이 라디안이 180도잖아. 그치? 파이는 대략 얼마야? 3.14쯤 되잖아. 3.14 라디안이 180이라고요. 그럼 1라디안은 자 3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야? 60도지. 3분의 3.14니까 얘는 1보다 조금 크지. 그럼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어때? 작다는 얘기네. 1. 얼마 라디안이 60도니까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작은가. 그럼 2라디안은 어때? 120보다 조금 작은 가게 되겠죠. 그럼 꽤 큰 중각이라고. 2라디안. 오케이? 부채꼴은 대충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분의 파이는 4분의 3.14니까 어때? 1라디안보다 작죠? 그지? 그럼 얘가 몇 도야? 45도지. 그러면 1라디안은 얘랑 몇 도와 몇 도 사이인 거야? 얘는 1라디안보다 크고 얘는 1라디안보다 작죠? 따라서 1라디안은 얼마야? 45도와 60도 사이 어디쯤 있겠대. 이렇게 대략적인 값은 확인할 수 있다. 파이를 뭘로 계산한다면 3.14 정도의 근사값으로 계산하시면 대략 파악을 해볼 수 있다. 됐니? 왜냐면 나중에 삼각함수에서 주로 우리가 막 라디안을 다루다 보니까 항상 거의 파이가 붙어 나오지, 그렇지? 근데 가끔씩 파이를 떼고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의 위치를 못 찾아 잘.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분명히 x축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라디안을 잘 못 찾아서 지금 크기 비교라든지 방정식들을 못 푸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야. 대략적 위치는 이런 식으로 파이를 3.14로 단주해서 계산해 보시면 위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랬니?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부채꼴 넓이가 최대화되게 만들려면 중심각을 얼마로 만들라? 2라디안을 만들면 된다고 했죠. 만약에 시험에 들어갈 때라면 답을 배우고 가도 상관없는 거야. 항상이야.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전체 둘레 길이 합이 얼마가 되든 간에 중심각을 얼마 만들었을 때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중심각을 세타로 만들었을 때 세타는 2라디안으로 만들었을 때 넓이가 최대화 된다고 했어. 그럼 뭐 바로 문제 보세요. 둘레 길이가 20의 부채꼴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은 세타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는 둘레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심각은 항상 얼마야? 2라디안일 때야. r분의 l이 얼마일 때? 2가 될 때지. 그러면 l이 2r일 때 최대화됩니다. 그러면 둘레 길이가 20이라는 얘기는 2r 더하기 l이 20이니까 2r을 l로 바꾸면 2l이 20, L은 10, r은 5일
5일 때 반지 길이가 얼마일 때? 5일 때 넓이가 최대입니다 라고 해서 아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죠. 조금 더. 그래서 저도 그냥 굳이 외울 필요까지 없지만 저절로 외워주면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결국은 호도법과 그 다음에 동경의 위치관계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적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사각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몸풀기 정도의 문제죠. 그렇죠? 크게 비중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근데 아까 같은 동경의 위치관계 정도 4분면의 각이란 표현 정도 이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됐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각함수 정의부터 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번, 3번 정도 하면 되겠다. 자, 벌써 몇 번 할게요. 꺼주시고요. 숙제는 말하지 않아도 126쪽